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0일 두산 인프라쿠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포인트 올라서 0.68% 올랐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올라서 0.24%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확실히 지금 둘 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종목 앞에 증시를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점은 전체적인 이 시황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종목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종목이 좋더라고 해도 이 전체적인 시황이 움직일 때는 종목의 이 시황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황이 내리면 종목도 다 같이 내리게 되고요. 시황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시장을 먼저 보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종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오늘 기관가 추가로 이제 쌍매수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지분이 확실히 계속 코스피로 몰려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 매도해서 하루 더 매도할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의미있게 돌파를 했습니다. 네, 3206선을 제가 설정했던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확실히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추가로 올릴 만한 그런 주가를 올릴 만한 양봉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계속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고점 돌파 이후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1000포인트까지 단숨에 돌파를 하고 1000포인트 이상 드디어 이제 1100까지 지금 확실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따로 계속 매수하는 세력은 없습니다만 확실히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증시 요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 두산 인프라코아 잠깐 그 전에 여기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지수 선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나스닥은 잠깐 내리고 있고요. 네, 선물 잠깐 내리고 있고 유럽 증시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은 아직까지도 1.59%로 여전히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 크게 움직임 없고요. 암호화폐가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이 지금 돈을 좀 빼는 것인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니케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증시도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올랐다는 점.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되어 있는 그런 추세인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증시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단을 지금 돌파를 코스피는 막 했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돌파를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는 요 정도로 보고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진짜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50원 오늘 올랐고요. 1,5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증시가 올라가고 하는데 두산 인프라코아는 뭔가 주가가 지금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꺼놓은 기준선 근처로 해서 사실은 이제 기준선을 아래로 잠깐 내려오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장 마감 때는 올리는 모습으로 지금 계속 주가를 횡보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쌍바닥 디딘 이후에 좀 주가가 올라갔으면 했는데 다시 한번 쓰리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를 좀 더 이제 1450원을 진짜 웬만하면 뚫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50원 올라서 15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 21선도 지금 평행하게 이제 거의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런 모양에서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여주고요. 장 초반에는 잠깐 그런 힘이 보여졌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힘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이 거의 그 고점 부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월봉 같은 경우는 쌍바닥 다지고 횡보하는 구간 오랜 횡보 구간을 지금 이제 저항을 좀 뚫어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한 모양인데요. 조금 더 힘을 내서 바로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급이 드디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17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8만 9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간 이제 이틀 연속 매도한 것에 비해서 또 오늘 매수를 다 해버렸고요.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 투시는 뭐 계속 매도 하고 있고, 연기금이 다시 한번 매수했다는 점, 어제 매도량에 비해서 다시 한번 동일량에 대해서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는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계속 매수를 하는, 이건 뭐 거의 매수했다고 볼 수 없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점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좀 크게 했었는데요. 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 다 매수를 다시 했고요.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굉장히 뭐 재미없게 흘러갔고요. 네. 지금 뭐 두산 인프라코아가 어제도 그렇고, 네, 이틀 전에 이제 공매도가 대량 상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에 대해서 뭔가 의심스러운 모습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하나하나 대해서 뭔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주가 투자에 있어서 이 종합적인 지수 흐름이나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에 너무 집착을 하시게 되면 뭔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아의 상승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너무나도 이 완벽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근데 전 사실 두산 인프라코아는 지금 내릴 이유가 거의 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산 인프라코아는 더 올라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거의 죽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야 되고요. 지금 주가를 이렇게 두산 인프라코아가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21선을 아래로 돌파했을 때 추가로 더 내렸어야 됩니다. 근데 추가로 더 내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가를 받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횡보를 뭐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산 인프라코아가 이제 거의 상승을 마치고 네, 하락을 조금 하고 횡보를 한 지 거의 2주 가까이 되고 있는데 2주 조금 넘어갔죠. 근데 아직까지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오늘 뭐 외국인이 아까 37만 주, 38만 주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진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8만 7천 주 매수 추정해서 조금은 이제 줄었죠. 근데 뭐 계속 뭐 괜찮습니다. 36만 주 매수를 했고요. 8.6% 이렇게 8% 중반대를 계속 이제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2040만 주로 뭐 어제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지 뭐 늘었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2천만 주 정도면 뭐 계속 유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두산 인프라코아에 대한 공매도 잔고 정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아 공매도 잔고를 보면요. 자, 오늘 좀 감소를 했을까요? 아니네요. 733만 주, 네, 이렇게 뭐 거의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어 이게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어제 630만 주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공매도 잔고가 어제 좀 잘못 표기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730만 주로 다시 표기가 되었고요. 이 상환이 별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00만 주가 상환이 되었는데 주가가 별로 상승이 되지 않아서 의심하시는 구독자분도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630만 주라고 제가 봤는데, 네, 지금 730만 주로 또 유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 어제는 오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공매도 상환에 대해서, 대량 상환에 대해서는, 요때 800만 주에서 700만 주 정도로 떨어질 때, 그때 이후에는 크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아 지금 주가가 횡보하는 상황에서 저는 분명히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올라가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차 잔고라든지 국매도 잔고가 모두 움직이지 않고 주가 또한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하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전기 굴착기 상용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디젤 휘발유 자동차 대신에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그 다음에 수소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모빌리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굴착기 또한 이렇게 배터리를 이용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 많았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으로부터 분사한 이 배터리 관련 사업부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소송에 걸려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으로 이제 소송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잘 해결이 돼가지고 뭐 2조 가량을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네, 배터리 사업을 가능하게 해줬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업과 두산 인프라코아가 이제 협력을 하게 되고 굴착기용 전기 배터리 개발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반 자동차보다는 배터리 양이 훨씬 많이 들어갈 거고요. 이 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도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전기 배터리뿐만 아니고 현대건설 기계도 수소 연료 기반으로 수소 지게차나 수소 굴착기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저는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구나. 지금 최근이 아니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중공업도 지금 두산그룹으로 인해서 네, 두산그룹 차원에서 수소 포트폴리오 강화를 하고 공격적인 M&A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요. 거기에 이제 현대 인프라 코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수소 시너지와 그 다음에 전기 배터리 시너지를 합쳐서 굴착기 사업을 점점 더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 뭐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건설기계 업체들도 친환경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엔진의 전동화 움직임이 산업용 차량까지 확대되며 전기 배터리로 구동하는 전기 굴착기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네,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개발 단계라고 하지만 이게 나온다면 이제 앞으로도 두산 인프라코어는 계속 좋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관계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그 다음에 전기 건설기계는 기존의 디젤 엔진 기반 장비와 달리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친환경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건설 장비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앞으로도 계속 좋아 보이고요. 오늘 제가 따로 기사로는 네,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KB증권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목표 주가를 뭐 9,000원? 뭐 8천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8, 9천 원 정도에서는 사실 저평가된 상태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가 굉장히 이 주가를 짓눌리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합병을 진행한다고 하니 공매도 상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 주가가 처음 폭발을 해서 지금 다음 폭발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참, 네, 목표가를 그렇게 잡았는데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다른 증권사는 현대인프라코어가 되었을 때 2만 원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잡았는데요. 사실 거기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계속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저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안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는 좀 급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